안녕하세요. 돌쇠뉴스 시작합니다. 오늘 니혼TV 계열 NNN 기사인데요. 제목은 명암 엇갈린 일본과 한국의 아프간 피신작전 왜? 한국 언론 일본 카불의 지옥입니다. 그동안 단신으로만 살짝 전했던 한국의 작전 성공 소식, 이렇게 자세히 보도된 게 거의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들이 분석하는 한국의 성공과 일본의 실패 요인을 살펴보고 발광하는 그들의 반응 함께 감상해 보시죠. 통 끄신 구독, 좋아요. 일본이 추진하고 있는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일본인과 현지 직원들의 대피가 난항을 겪고 있다. 한편 한국은 미라클이라는 이름이 붙은 대피작전을 통해 현지 직원과 가족 390명을 국내로 이송 완료했다. 한편 일본 정부 관계자에 의하면 자위대의 수송기로 아프가니스탄에서 대피할 수 있었던 일본인은 1명뿐이다. 아프가니스탄인 14명을 파키스탄으로 이송한 것은 일본이 목표한 사람들이 아니라 제3국에서 요청한 사람들이다. 28일자 한국신문 중앙일보는 일본이 당초 500명의 탈출을 예상했지만 실제로는 10명 정도였다며 일본 카불의 치욕이라는 제목으로 전하고 있다. 이런 얄미운 제목은 한국의 작전이 성공했기에 가능했다. 26, 27일 한국 정부는 현지 대사관 직원과 가족 등 모두 390명을 두 편으로 나누어 무사히 한국으로 이송했다. 100명이 넘는 영유아도 포함되었다. 작전명은 미라클. 한국 언론은 말 그대로 카불의 기적이라며 박수를 쳤다. 연일 이런 정보가 쏟아져 나오는 걸 보고 있는 필자와 같은 제한국 일본인들을 비롯해 많은 일본 국민들이 착잡한 심정을 갖고 있을 것이다. 도대체 무엇이 한일 작전의 명암을 가른 것일까? 물밑 작전 진행한 한국, 파견 늦은 일본. 사실 한국 정부는 당초 작전 실시 사실을 공표하지 않았다. 24일 밤 한국 외무부는 정부에 협력한 현지 직원과 가족 이송을 위해 작전 수행 중이라고 처음 밝혔다. 단지 나중에 한국 국방부가 발표한 내용에 의하면 22일에 경유의 거점이 되는 파키스탄 정부의 승낙을 얻어내 23일 새벽에 이미 군이 현지에 작전 중이었다. 일본이 자위대의 수송기 파견을 시작한 것은 23일 밤부터 24일. 이 차이는 미미했지만 26일에 카불 공항 근처에서 일어난 폭탄 테러 전에 대피할 수 있었느냐의 갈림길이 되었다. 참고로 한국군과 자위대가 투입한 항공기들은 상당히 비슷한 편성이고 인원 수송 계획도 공통적이었다. 공항을 향한 버스 확보와 연락망의 기능. 알려진 바와 같이 카불 공항 주변에는 국외 탈출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어 엄격한 검문이 실시되고 있었다. 한국 언론에 따르면 현지 작전 첫날인 24일에는 걸어서 공항에 모이기로 했으나 26명밖에 도착하지 못했다. 그 때문에 다음 날에는 버스를 이용한 방법으로 전환하였다. 한국 대사관 현지 문자 연락망을 통해 위치를 알려 6대의 버스로 모두 365명이 모였다. 버스에는 미군이 탔고 검문 시 탈레반 측과 직접 협상을 벌이는 등 협조를 얻어 공항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고 한다. 한국으로 들어온 아프간인들은 공무원 시설에서 머물다 특별 유공자로 장기 체류 자격이 주어질 전망이다. 대피했다 다시 돌아온 주 아프간 대사관원들. 한국의 아프가니스탄 주재 외교관들은 탈레반이 카불에 침입한 직후 일단 카타르로 철수했다. 그러나 현지 직원들의 이송 지원을 위해 4명이 22일 다시 카불로 돌아왔다. 현지 직원들과의 연락, 버스 수배 등 이들의 조기 투입이 무엇보다 중요했다고 평가된다. 반드시 돌아온다는 약속대로 카불로 돌아와 현지 직원들과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리는 김 공사 참사관의 모습이 대대적으로 전해졌다. 김 공사 참사관은 귀국 후 인터뷰에서 공항으로 가는 도중 탈레반이 버스를 세워 14, 15시간 동안 갇혔었다. 모두를 데리고 돌아갈 수 있어
국가의 품격과 책임을 지킬 수 있게 됐다고 회고했다. 앞으로의 대응 떠오르는 과제. 반면 일본은 현지의 대사관원이 국외로 대피한 상태이며 작전 운영이 더욱 어려워진 것은 쉽게 상상할 수 있다. 이번 상황과는 다르지만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한반도에서는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를 거듭해 군사적 충돌이 빚어질지 모른다는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었다. 한반도 유사시 한국에서 어떻게 일본인을 구출할 것인가는 당시 큰 문제였다. 당시 작성한 안전 매뉴얼을 보자. 화학무기나 핵무기에 의한 공격 시의 행동 요령 등과 함께 국외 대피에 대해서도 적혀있다. 다만 항공기 이동 지원은 전세기 수배 등 공항이 우선으로 공항까지의 이동에 대해서는 자력으로 해야 한다는 전제가 있다. 이번에 원활하게 대피시키지 못한 현실은 너무나 무겁다. 떠오른 문제점을 고칠 기회로 삼아야 한다. 일본 정부와 자위대는 아프간에 남겨진 사람들의 대피를 위해 최대한 노력한다고 한다.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람하지 않는다. 이에 대한 일본 누리꾼 반응 보실까요? 죄송하지만 다국적군으로 오랜 기간 주둔해온 한국군과 엉성하면서도 완전 어웨이인 자위대가 같은 움직임을 보인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개헌은 당연히 찬성이겠죠. 패전 후 얼기설기 자위대를 묶어놓고 첩보 조직도 키우지 않으니 이럴 수밖에. 독도 주변에서 일본인이 희생되든 북한의 국민이 납치되든 무슨 일을 당하든 그 주변의 체제 정비를 할라치면 맹반발하는 목소리가 큰 단체들 탓이다. 역시 끌어내리고 올라서려 안 간 힘이네. 예상대로군. 한국 언론이 한국 이야기를 실컷 하는 건 그들 마음이다. 자기 나라를 칭찬하고 싶으면 칭찬하면 되고 그걸 일일이 한국은 훌륭해, 그런데 일본은 이라 갖다 붙이며 떠드는 일본 언론은 이 세계에서 가장 불필요한 단체라고밖에 할 수 없다. 헌법 구조의 제약이 너무 많아 일본은 위기시 신속한 대응을 취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시뮬레이션조차 할 수 없다. 과연 지금 헌법 개정을 진지하게 생각할 시기일 것이다. 반대로 일본이 헌법 개정에서 해외에 군대 파견해 구출작전 성공시키면 핏대 세우며 화낼 거면서 기본적으로 자위대는 할 수 있는 것이 정해져 있지만 타국 군대들은 할 수 없는 것이 정해져 있다. 유사시 할 수 있는 일이 한정된 자위대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한다는 것은 알 수 있다. 그 문제점이 표면화된 이상 확실히 개선해 주었으면 한다. 다른 나라를 곤란하게 하거나 다른 나라의 불행을 반가워하거나 그런 국가나 국민이 결코 되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노력하자. 긍지를 가지자. 의사 나카무라 씨나 자원봉사자들처럼 일본 국민은 타국을 위해 순수하게 공헌하고 있으며 그런 자세로 외교를 해왔다. 일본은 반드시 어떻게든 할 것이고 어떻게든 될 것이다. 돌쇠 한마디. 며칠 만에 한국 작전 성공 소식을 자세히 전한 기사가 나왔군요. 속이 많이 쓰릴 테니 이런 반응 통 크게 이해해 줍시다. 감사합니다. 돌쇠 물러갑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돌쇠처럼 오직하게, 마님처럼 화끈하게.